이용식의 딸 이수민은 미스터트롯2 참가자이자 뮤지컬 배우인 원혁과 결혼했는데요. 결혼 전 두 사람은 결혼을 원하고 있었지만 원조 딸바보인 이수민의 아버지 이용식은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기조차 거부하는 상태였지만 조선의 사랑꾼 프로그램을 통해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성공했죠. 그러다 이수민과 원혁은 결혼 5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손녀의 소식에 이용식은 눈물을 흘렸고 그 누구보다 기뻐했죠. 그런데 최근 이수민의 건강이 심상치 않은데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현재 아기집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며 조금만 더 악화되면 유산까지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이러한 소식에 모두가 놀랐는데요. 특히나 손녀를 기다리고 있던 이용식과 딸을 기다리고 있던 원혁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은 유독 딸 수민이와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식 부부는 결혼 8년여 만인 1991년에 수민이를 얻었는데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안 생기길래 다 포기하고 입양할까 고민하던 차에 생긴 아이였기 때문에 더욱 애틋했죠. 사실 그의 아픈 가족사 때문에 더욱 아내와 딸에게 애틋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용식의 아버지는 북파 공작원이었군는데 군번조차 없이 평안남도 진남포항에서 배에 기름을 넣고 배급하던 지배인이었습니다. 그때 군용 배에 기름을 배급하면서 무슨 일이 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진남항에서 새뼈로를 납포해서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월남을 한 것이었죠. 아버지의 월남 후 이용식의 어머니와 새형은 북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데요. 대나무를 깎아서 뾰족해진 가시를 어머니 손톱 밑에 찌르면서 아버지가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그런데 어머니는 정말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고 그 일로 아버지는 남으로 내려온 뒤로도 늘 어머니께 늘 죄지은 마음으로 사셨죠. 국군의 북진 당시 가족을 찾아온 이용식의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인천 옹진으로 난을 갔고 그곳에서 막내 아들 이용식을 낳았습니다. 이용식은 나중에 아버지에게 내가 남쪽에 간다고 말을 하고 갔다면 우리 가족은 인민재판에 넘어갔을 텐데 진짜 몰라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풀려난 것이었어서 만약 알고 있었다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죠. 이런 이용식이 지금까지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순간은 이주일이 사망했던 날인데요. 이용식은 이주일과 친하기로 유명했는데 집으로도 많이 초대를 받았을 정도로 사석에서도 허물 없이 지내는 사이였죠. 게다가 이주일이 국회의원을 하다 연예계에 복귀하며 론칭했던 이 주일의 코미디쇼의 핵심 멤버 중 하나였는데 특히 이 방송의 최고 인기 코너였던 서울옥에서 이주일, 김형곤, 방실이 등과 함께 열연을 펼치며 80년대식 꽁트 개그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주일의 장례식 당일 추도사를 하면서 상당히 슬퍼한 사람 역시 이용식이며 나중에는 심야 시간대에 진행했던 KBS의 스탠딩 코미디 프로그램인 폭소클럽에 나와 이주일을 향한 헌정 개그를 바치기도 했죠. 이용식은 이주일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인기와 가장 큰 부를 얻었던 분인데 오래 살지 못했다며 아을 먼저 보냈다는 스트레스를 결국 이기지 못했던 것 같다고 회상했죠. 이주일의 7대 독자는 1991년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생을 마감하기 한 달쯤 전에도 이주일은 1시간에 한 번씩 아들 얘기를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창 밖을 보다가도 저 사람 아들이랑 같이 가네라고 했을 정도였죠. 의사에게서 한 달 후쯤 이주일이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들은 뒤 이용식은 모든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곁에서 말벗을 해드렸는데 결국 돌아가신 건데요. 이용식은 이주일과 관련된 일화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과 인연이 깊은 이주일은 정 명예회장에게 홍송새 그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주일은 홍송새 그루를 분당 자택 정원에 심고 애지중지 길렀고 나무는 쑥쑥 자랐죠.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던 홍송새 그루가 이주일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부터 이유 없이 시들더니 끝내 죽고 말았는데요. 이용식은 믿기지 않는 참으로 신기한 일인데 내 눈으로 직접 봤다 고 말했을 정도로 홍송도 주인의 아픔을 알았던 걸까요? 이렇게 존경하던 이주일을 떠나보내고 이용식은 슬픔에 잠겼는데요. 그의 건강 상태는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고혈압성 망박병증으로 오른쪽 눈 실명, 급성 심근경색으로 3번의 스텐트 시술, 뇌혈관 협착증, 뇌경색 등 종합병원에 가까운 수준까지 왔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건강을 되찾으려 운동을 하며 약 15kg을 감량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딸 이수민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건강관리에 관심도 없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손주의 소식에 반드시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죽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노력한 것이었는데요. 8년 만에 얻은 딸의 손녀를 보려고 엄청난 노력까지 했으니 건강하셨으면 하는데요. 이용식은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정식으로 데뷔했는데요. 우리나라 개그맨 중에서는 최초로 공채를 통해 데뷔한 게 바로 이용식이죠. 그 전에 개그맨들은 유랑극단이나 연극배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구봉서 선생님도 아코디언 연주를 하다 개그맨으로 발탁된 경우였으니까요. 1969년에 MBC TV가 개국하면서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 1975년에 개그맨 공채를 시작한 것인데요. 그전에도 TBC나 MBC 등 방송사들의 탤런트 공채는 있었지만 개그맨 공채는 MBC가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공채 때 구봉서, 배삼용, 서영, 춘송해 등 엄청난 코미디언들이 심사위원을 맡았는데요. 1,400명 정도 지원했는데 11명을 뽑았고 여기에 이용식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기 중에 아직도 왕성히 활동하는 인물은 이용식이 유일한데요. 사실 이전에 이용식이 통기타 가수로 제법 왕성하게 활동했던 걸 아시나요? 1971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데뷔한 이용식은 이듬해 뮤지컬 배우로도 데뷔했고 그러다 1975년 우연한 기회에 개그맨으로 변신한 것이죠. 처음에는 돈가스나 생맥주를 파는 경양식집 같은 곳에서 통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했었죠. 서유석, 양희은, 듀엣 4월과 5월의 백순진, 이수만 등이 활동하던 시기였는데요. 그러다 1972년께 청평에서 열린 통기타 페스티벌에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2등을 했는데요. 기타를 들고 데뷔했지만 운명은 피해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서부터 동네에서 구봉서로 불릴 만큼 이용식은 입담이 좋았는데요. 동네에서 이용식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구봉서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정도였는데 그런 이용식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온 것인데요. 전원일기에서 일용이 역을 맡았던 박은수가 용식아, 너 개그맨 시험 한번 봐라 며 등을 떠민 것입니다. 이용식은 사형제 중 막내였는데 바로 위형의 절친한 친구가 박은수였습니다. 박은수는 이용식을 대신해서 MBC에 지원서를 내줬고 이용식은 친구 양복을 빌려 입고 부랴부랴 시험을 보러 가야 했는데요. 단계별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한 이용식은 최종 면접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고 이후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뒤 정식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데뷔 이후 빛을 보지 못하고 바로 군대로 가게 됐습니다. 군대 안팎에서 공연을 하는 문선대에 배치가 된 덕분에 군입대는 했지만 밖에서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었고 36개월 동안 오히려 실력을 키워갔다는데요. 전역 후 다시 MBC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용식의 인생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뽀뽀인데요. 당시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었고 감당 PD가 원조 뽀미 언니 왕영은과 뽀병이 김병조, 뽀식이 이용식을 부르더니 최초로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이 생겼으니 잘해달라고 부탁하게 됐고 이용식은 그날부터 19년간 고정 출연한 건데요.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봤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학교에 지각하는 일도 생기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하려던 아빠들까지도 직장에 늦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의 프로그램을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없냐는 항해 전화가 많이 오기도 했다는데요. 이렇게 인기의 절정을 맞은 그에게도 불행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름 후쯤 그에게도 심근경색이 발병했는데요.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용식 역시 그게 어떤 병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워낙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주위에서 이용식이 의사보다 심근경색에 대해 더 많이 안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이용식에게 심근경색이 찾아온 것이죠. 이용식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도 주먹을 꽉 쥔 채 반드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수술실 문틈 사이로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고 있는 6살짜리 딸 수민이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용식은 어떻게 해서 낳은 아이인데 내가 여기에서 죽을 순 없지. 반드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리라고 굳게 다짐했고 그 다짐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만나볼 수 있는 손녀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